내가 처음 전직 의식을 치를 때 인도 사제를 그 자리에서 벙찌게 만들었다. 이생초보인 내가 흑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지. 사제는 나 같은 초짜가 어디서 금지된 마법에 대한 정보를 캐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규칙에 따라 나를 위해 의식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굳이 어둠에 빠지기로 결심한 이유는 전생에서 네크로맨서의 무시무시한 존재감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거대한 불사 군단과 함께 혼자서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짓밟아버렸다. 그리고 그 전생에서 나 또한 솔로 클리어의 왕으로 유명했다. 아무리 어려운 던전이라도 나 혼자서 클리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구의 초대를 받아 길드에 가입한 후 그들은 돈 때문에 나를 팔아넘겼다. 그 배후의 주모자는 늘 나에게 짓밟혔던 소리였다. 자기 계략이 성공하자 그녀는 내 앞에 나타나 게임에서 쫓아내겠다며 조롱했다. 내가 온라인에서 부활하기만 하면 자기 사람들을 시켜날 지키고 서서 계속해서 죽여댔다. 게임 내에서 죽은 후 나는 현실 세계의 처벌까지 받았는데 바로 48시간 로그인 금지였다. 게임 캡슐에서 기어 나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게임 절대전쟁은 내 전부였기 때문이다. 프로게이머로서 나는 이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고 이 게임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 게임에서 나는 한때 솔로 클리어의 왕이 되어 막대한 부를 쌓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다시 쓸모없는 패배자가 되어 분노로 가득 찼다. 나는 곧장 친구에게 전화해 설명을 요구했다. 그가 받지 않자 나는 직접 그를 찾아가 따지려고 일어섰다. 하지만 너무 분노한 나머지 신호도 확인하지 않고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그대로 치여버렸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게임 속에 돌아와 있는 나를 발견했다. 심지어 초보자 튜토리얼 맵이었다.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앞에서 미노타우로스와 싸우던 2명의 플레이어가 소리쳤다. 멍하니 있지마. 일어나서 보스를 물리치고 초보자 퀘스트를 끝내는 걸 도와줘. 일어난 후 나는 먼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이 미노타우로스는 너무 어려워서 5년 전에 삭제되지 않았었나? 앞에 있던 두 사람은 내가 너무 세게 맞았냐고 물었다. 이 게임은 나온 지 10개월밖에 안 되지 않았나?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였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 바닥에 있는 롱소들을 집어들었다. 다음 순간 그들이 충격에 빠진 눈으로 보는 가운데 나는 혼자서 미노타우로스에게 돌진했다. 내가 돌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은 무기를 들어 나를 향해 휘둘렀지만 나는 옆으로 한 걸음 피해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전생의 전투 경험을 살려 그 주위를 돌며 순식간에 수십 번의 공격을 퍼부었다. 그것이 다음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녀석을 쓰러뜨렸다. 내 뒤에 있던 두 사람은 10여 명이 덤벼도 이기지 못했던 미노타우로스를 내가 단숨에 죽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저 시익 웃었다. 그러고는 내게 다가와 길드에 가입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롱소드로 대답했다. 단 일격에 둘 다 두 동강 내버렸다. 이번 생에도 인간을 믿는다면 내가 걔다. 초보자 퀘스트를 완료한 후 나는 일단 게임에서 로그아웃했다. 깨어나 보니 나는 게임 캡슐 체험방 안에 있었고 5년 전 돈이 없어서 장비를 빌리러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정말로 회귀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곧장 프런트로 달려갔다. 하지만 게임 캡슐을 사겠다며 은행 카드를 건넸을 때 직원은 내 계좌에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방금 너무 흥분해서 잊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였다. 하지만 지금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게임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전생의 경험과 정보를 이용해 빠르게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사채를 썼다. 비록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손모가지가 날아갔지만 내 실력이라면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믿었다. 어쨌든 나는 솔로 클리어의 왕으로 알려진 남자였으니까 이번에야말로 그 개자식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며 나는 헬멧을 쓰고 다시 한번 게임으로 돌아갔다. 들어가자마자 한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나 말했다. 초보자 튜토리얼을 완료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험가들의 직업 선택을 돕는 아리아드네라고 소개했다. 그 익숙한 얼굴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와보는군. 그녀는 손바닥을 펴고 설명을 시작했다. 플레이어는 3가지 기본 직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스킬트리에 따라 더욱 세분됩니다. 그 후 그녀는 근접 무기를 사용하며 짜릿한 전투 경험을 제공하는 전사 클래스를 추천했다. 전생에 나는 전사였다. 빠르게 강해질 자신은 있었지만 후반부 던전에서는 혼자 공략하기 어려운 직업이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치유 능력과 버프 스킬을 가진 사제 클래스를 추천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세한 설명을 하기도 전에 나는 말을 끊었다. 이번 생에서는 다시는 누구와도 파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앞에 두 직업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나를 위해 마법사를 선택했다. 시스템이 내가 기본 직업을 선택했다고 알린 후 나는 해당 마법사 탑집으로 순간이동되었다. 내 앞에 한 노인이 누군가 도착한 것을 보고는 자신을 마법사 전직 담당인 제코라고 소개했다. 그가 어떤 종류의 마법을 배우고 싶냐고 물었을 때 나는 즉시 흑마법이라고 내뱉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물었다. 자네가 말하는 게 그 인기 있는 마법,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종류 말인가? 맞나?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아니요. 흑마법입니다. 잘못 듣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져 그런 마법에 대해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다. 흑마법은 강력했지. 네. 하지만 사용자의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각오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니 부디 흑마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코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찢어 그 아래의 해골을 드러냈고 그의 주위에서는 어두운 기운이 휘몰아쳤다. 그는 이 길을 선택한 자는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내 앞에 마법책을 소환하고 그 위에 손을 얹으라고 했다. 그는 아직 돌아갈 기회가 있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 길은 초심자에게는 지극히 가혹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즉시 손을 눌렀다. 그 순간 나는 책에서부터 이상한 힘이 내 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흑마법을 선택하려 했던 이유는 전생의 불사 군단만으로 보스 던전을 솔로잉하는 네크로맨서 플레이어의 영상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게 필요한 힘이었다. 전직에 성공하자 시스템은 내가 해골 조각이라는 스킬을 얻었다고 알려주었다. 그것을 활성화하자 내 손에 작은 해골이 나타났다. 그 작은 해골을 땅에 던지자 그것은 빠르게 팔다리가 자라나 해골 병사로 변했다. 막 녀석을 데리고 레벨업을 하러 가려는데 실수로 머리가 툭 떨어져 버렸다. 이런 녀석을 보고 있자니 할 말이 없었다. 내가 알기론 소환된 해골이 이렇게 약할 리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초보자 전용 훈련 던전으로 녀석을 데려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상태창을 열었다. 스킬 숙련도가 너무 낮은 건가 싶었다. 아마 먼저 레벨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칼 3마리가 내게 다가왔다. 해골의 힘을 시험하기에 딱 좋았다. 그래서 나는 해골 조각을 활성화하고 늑대 무리를 향해 던졌다. 그것이 땅에 닿자 해골 병사가 다시 나타났다. 앞에 있는 적들을 보고 녀석은 큰 소리로 포효했다. 3마리의 자칼은 너무 놀라서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내가 이 녀석을 과소평가했나 싶어서 자칼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받자 텅 빈 검은 눈구멍 안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깜박였다. 그러고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앞으로 돌진했다. 녀석을 더 높은 레벨의 던전에 데려가야 하나 고민까지 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녀석은 자칼의 단 한 방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다. 방금 등장할 때 엄청 위협적이지 않았나? 왜 공격 한 번을 버티지 못하는 거지?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재빨리 스킬창을 다시 열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맨 아래에 해골 병사의 모드 설정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내가 모드 설정을 잊었던 것이다. 그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쩐지 초보자 몬스터조차 이기지 못하더라. 모드 1, 방어로 설정하자 텅 빈 눈구멍에서 다시 희미한 푸른 빛이 번쩍였다. 하지만 돌진하는 순간 녀석은 또다시 물어뜯겨 뼈조각 더미가 되어버렸고 보아하니 방어 모드란 바닥에 웅크려 머리를 감싸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어서 나는 재빨리 모드 3, 특수 행동으로 바꿨다. 그러자 이 녀석은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자칼들은 이상할 정도로 흥분했다. 그 순간 이미 긴장해 있던 내 심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캐릭터를 삭제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생성된 캐릭터는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대출금을 갚기 시작해야 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트럭에 다시 한번 치여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전생에 그 네크로맨서는 도대체 이딴 걸로 어떻게 레벨업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스킬창을 다시 열었을 때 나는 문득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소환수가 전투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숨겨진 설명이 있었다. 아까 내가 더는 못 봐주고 직접 자칼들을 죽였을 때 이 꼬마 녀석이 사실 내 움직임을 보고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깨닫자 내 입꼬리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올라갔다. 나는 일어나서 나무 막대기를 던져주었다. 전생의 내 전투 기술은 프로 선수들을 압도했다. 이 작은 해골은 마침내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난 것이다. 녀석이 내가 뭘 하려는지 혼란스러워할 때 나는 갑자기 섬광처럼 앞으로 터져나가 주먹을 쥐고 얼굴로 돌진했다. 주먹 한 방에 녀석은 2.5m 밖으로 날아갔다. 녀석이 다시 일어서자 나는 돌진해서 또 다른 주먹으로 쓰러뜨렸다. 해골 병사는 내가 하는 모든 동작을 배우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여전히 내 공격을 막을 수는 없었다. 몇 번이나 얻어맞고 날아갔는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는 적이 공격하면 바보처럼 서 있지 말라고 말했다. 다음 움직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해골 병사는 얼굴에 먼지를 털어내고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훈련을 한 차례 더 마친 후 나는 녀석을 다시 자칼 무리에게 데려갔고 그들은 녀석을 보자마자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 해골 병사는 몸을 낮게 숙여 첫 번째 자칼의 공격을 피했다. 그러고는 그 틈을 타 막대기를 뒤로 휘둘러 자칼의 목을 쳤다. 녀석은 즉시 막대기를 되돌려 다른 자칼을 공격했다. 깔끔하고 단순한 두 번의 움직임으로 녀석은 망설임 없이 두 자칼을 모두 쓰러뜨렸다. 싸움이 끝나자 녀석은 나를 보며 나 좀 쩔었어? 하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방금 그 공격이 사실 내 것과 좀 닮았다고 칭찬해 주었다. 해골 조각 스킬의 숙련도가 오르면서 내 플레이어 레벨도 1 올랐다. 훈련 던전을 나온 후 나는 초보자 마을인 피가성으로 향했다. 그곳은 던전 파티를 구하거나 길드원을 모집하는 사람들로 시끄러웠다. 조금만 더 훈련하면 내 해골도 던전을 혼자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레벨을 10까지 올려야 했는데 그 순간 한눈을 팔다가 누군가의 어깨와 부딪혔다. 그는 돌아서서 즉시 나를 붙잡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릴까 고민하는 동안 그가 먼저 움직여 나를 공격하려 했지만 우리 옆에 나타난 한 건장한 남자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 건장한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다. 갈색머리 친구, 어떻게 길 한복판에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나? 갈색머리 남자가 물었다. 넌 또 누군데? 너희 둘이 한패라도 되냐? 하지만 새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지 봤을 때 내 입꼬리가 제멋대로 경련했다. 저 단단한 근육질 몸과 이상한 복장, 나는 그가 게임 최강의 전사, 마타도르 체브라고 확신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초보자 마을에 나타난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갈색머리 남자는 바닥에 진한 가래침을 뱉고는 요란하게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마타도르에게 끼어들지 말고 꺼지라고 말했다. 그 태도를 보고 마타도르는 그저 씩 웃었다. 다음 순간 그는 엄청난 기운을 뿜어내며 갈색머리 남자에게 방금 한 말을 반복해 보라고 했다. 그 압박감은 너무나 강해서 거의 형상화될 정도였다. 그러고는 마타도르가 또박또박 물었다. 방금 내 손을 쳤지, 안 그래? 그럼 나도 한 대 갚아줘도 되나? 그제야 갈색머리 남자의 똘마니는 그들 앞에 서 있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마타도르. 레드불 길드의 길드 마스터로 상위 32정의 길드 중 하나이며 무시무시한 흉포함으로 싸운다고 소문난 진정한 전투광. 갈색머리 남자가 왜 그런 인물이 여기에 있냐고 물으려던 찰나 마타도르는 이미 그의 뒤에 나타나 한 대 쳐도 되냐고 묻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그 녀석은 너무 겁을 먹어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 더 이상 머무를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는 돌아서서 도망쳤다. 그 직후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저런 쓰레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일어나 자리를 뜨며 다음엔 도와줄 필요 없다고 말했다. 마타도르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이미 멀리 가버렸다.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는 내가 상대하기 힘든 녀석이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나는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뿐이었다. 아까 그가 기운을 방출했을 때 나는 사실 그의 존재감에 압도당했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던전 안에서 레벨업을 하며 지냈다. 그 시간 동안 마타도르의 모습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복수를 원한다면 그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했다. 이렇게 내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을 때였다. 호랑이 한 마리가 뒤에서 내게 달려들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닿기도 전에 해골 병사가 옆에서 날아와 쳐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해골 병사가 달려들어 숨통을 끊었다. 호랑이를 죽인 후 녀석의 레벨이 또 1 올랐다. 레벨 10에 도달하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느렸다. 자축하던 해골은 내 말을 듣고 순식간에 우울해졌다. 녀석을 위로해 주려 했지만 그 순간 시스템이 메시지를 띄웠다.
레벨 10에 도달했으므로 훈련 던전에서는 더 이상 몬스터가 생성되지 않으며 동시에 보상이 지급되었다. 내 손에 있는 전투용 손목시계를 보며 드디어 왔군 하고 생각했다. 이것을 통해 나는 능력치, 퀘스트, 지도, 인벤토리 그리고 온갖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게임에서 필수적인 도구였다. 나는 먼저 내 상태창을 확인했다. 할당되지 않은 자유 능력치 포인트가 신개 있었다. 포인트를 배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신중해야 했다. 보통 네크로맨서라면 지능이나 만화를 우선시하겠지만 나는 50포인트를 전부 힘에 투자했다. 그것들을 배분하자 내 힘은 53으로 올랐고 즉시 온몸이 이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해골 병사는 내 행동을 지켜보며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녀석은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가 녀석의 작은 해골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며 내가 네크로맨서의 길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 말해줬다. 이렇게 하는 건 그저 녀석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마력과 지능을 올려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힘을 최대로 찍어야 내 전성기 시절의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줄 수 있지 않겠어? 이 시점에서 난 거의 내 모든 인생을 너란 녀석에게 건 셈이야. 이 말을 들은 해골은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눈물을 터뜨렸다. 그래도 모든 포인트를 힘에 투자했어도 부족한 스탯을 보완할 방법은 있어. 장면은 토벌협회로 전환된다. 이곳에 새로운 퀘스트가 올라올 때마다 플레이어들은 서로 차지하려고 몰려들지만 나는 한적한 퀘스트 카운터로 걸어갔다. NPC는 이 퀘스트들이 너무 까다롭거나 보상이 형편없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목록을 훑어보니 대부분의 퀘스트가 정말 그의 말대로였지만 난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다. 내가 원하던 퀘스트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수락했다. 페가수스산 동굴 퀘스트는 그 지역의 몬스터를 처치해야 하며 보상은 고작 금화 10개뿐이다. NPC는 내가 정말로 시간 낭비인 이런 하급 퀘스트를 받을 거냐고 물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평범해 보이는 퀘스트지만 레벨 15 이전에 완료하면 잠재력 주식이라는 최상급 희귀 칭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똑똑히 알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칭호는 고정된 능력치만 올려준다. 하지만 잠재력 주식은 능력치를 %로 올려주는데 이는 내 사기 같은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는 의미다. 떠나기 전에 장비를 좀 구하기로 했다. 장면은 내 퀘스트 장소인 페가수스 산으로 바뀐다. 방금 구매한 장비를 착용했지만 해골 병사에게 먼저 장비를 맞춰주느라 내게 쓸 돈이 부족해 아무 옷이나 사야 했다. 내게 이렇게 보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 집중해서 퀘스트를 빨리 끝내고 제대로 된 장비를 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려갔다. 내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누군가가 덤불에서 기어나오며 도움을 요청했다. 덤불 뒤에는 교활한 표정의 플레이어 3명이 숨어 있었다. 곧 다른 플레이어가 페가수스 산에 도착했다. 그는 레벨 11에 이렇게 빨리 도달한 것을 자랑스럽게 자축하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 도움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급히 달려갔다. 무릎 꿇은 남자는 고레벨 몬스터에게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다. 간신히 탈출했지만 친구는 회복 무력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마음씨 착한 플레이어는 전투시계를 열어 치유 아이템을 찾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남자는 여기서 나가면 꼭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플레이어는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모른 채 계속 아이템을 찾았다. 건장한 남자가 그의 뒤에서 거대한 망치를 들어 올렸다. 망치가 떨어지며 플레이어의 체력을 위급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아까 울고 있던 백발의 남자는 이제 비웃으며 말했다. 장비 고마워. 잘 쓸게. 그제야 플레이어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체력이 거의 남지 않은 그는 그들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죽자 그의 몸은 코드라인으로 사라졌지만 전투시계는 바닥에 남았다. 그렇게 랄프 가문으로 알려진 악질 PK 집단은 또 한 번의 완벽한 사냥을 마쳤다. 시계를 챙긴 후 그들은 일어나 다음 목표물을 찾으러 갔다. 한편 나도 해골 병사를 데리고 전투에 돌입했다. 이곳의 늑대들은 초보자 훈련 던전의 늑대들보다 훨씬 강해 보였지만 내 해골 병사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녀석이 아니었다. 내가 공격 모드 한 번으로 전환하자 해골 병사는 앞으로 달려나가 자칼들에게 곧장 돌진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녀석은 한 번에 2마리를 베어버렸다. 이곳의 경험치 또한 초보자 던전보다 훨씬 높았다. 마른 나무 늑대 한 마리당 375의 경험치를 주었다. 이전에는 나무 막대기만 사용했었는데 내가 칼을 사준 후
이 마른 나무 늑대 무리 전체를 혼자서 감당할 줄은 몰랐다. 나의 탁월한 결정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해골에게 장비를 우선적으로 맞춰준 것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 나 같은 베테랑 플레이어에게는 외형 스킨보다 성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지역의 모든 마른 나무 늑대를 처치한 후 해골은 내 현재 복장이 정말 비참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동정하는 눈빛으로 나를 돌아봤다. 나는 녀석에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서둘러 나와 함께 사냥이나 하라고 말했다. 빨리 레벨업을 해야만 내가 입고 있는 이 스킨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해골은 나를 따라 조깅하듯 뛰어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근처 숲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였다. 다음 순간 화살이 날아와 해골의 머리에 정통으로 박혔다. 이것을 보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화살이 날아온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세 사람이 덤불에서 걸어 나오며 몬스터인 줄 알고 공격했다고 거듭 사과하며 설명했다. 나는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심코 한 남자의 손목에 있는 피 묻은 전투시계와 덩치 큰 남자의 등에 맨 무기를 발견했다. 핏자국은 아직 마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만화 무략이 있는지 하나 나눠줄 수 있는지 물었다. 백발의 남자는 만화 무략은 없지만 레벨업을 하면 만화가 자동으로 전부 회복되니 레벨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기쁜 척하며 정말요? 라고 물었다. 백발 남자는 어차피 자기들 실수이니 사양하지 말라고 대답했다. 마침 시든 늑대 무리가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었다. 백발 남자는 몸을 돌려 몬스터들의 체력을 낮춘 다음 내게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경험치를 위해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몬스터에게 달려가면서 그는 조용히 팀원들에게 작전 계획을 되풀이했다. 1단계 몬스터의 어그로를 끈다. 2단계 공격력 증가 버프가 활성화되면 실수인 척하며 몬스터들이 저 바보에게 돌진하게 만들고 방어할 수 없는 나는 즉사할 것이다. 첫 단계를 마친 후 그들은 내 비참한 모습을 즐기려 기다렸지만 각본은 그들이 상상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돌진하는 시든 늑대는 내 해골 병사에게 중간에 가로막혔다. 나는 그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그들의 방법을 칭찬하고 계속하자고 말했다. 내 쓰레기 같은 소환수가 왜 이렇게 강한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플랜 B가 있었다. 몬스터 무리의 어그로를 잔뜩 끌어서 전부 내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런 다음 내 주의가 몬스터에게 쏠린 동안 덩치 큰 녀석들이 내 뒤로 몰래 다가오게 한다. 하지만 덩치 큰 녀석의 유성망치가 내려오기 바로 1초 전 나는 고개를 숙였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재빨리 몸을 돌렸다. 내 비웃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다음 순간 칼날이 몸을 따라 그의 무기를 두 동강 내고 상체를 베어버렸다. 단 한 번의 깔끔한 일격에 그 덩치는 쓰러졌고 남은 두 명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을 튕겼을 뿐이다. 해골 병사는 즉시 알아차렸고 그 눈구멍은 맹렬한 전투 의지로 불타올랐다. 내가 두 사람에게 달려들자 해골은 앞에서 내 움직임을 흉내냈다.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막 자비를 구걸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해골의 장검이 이미 그들에게 떨어졌다. 그들은 마치 강 건너에서 증조할머니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해골은 마치 이제 누가 진짜 사냥감인지 알겠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죽어가는 개미를 희롱하는 듯한 여유로운 자세였다. 내 입술은 비틀렸고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고작 이 정도 수준으로 감히 솔로 킹을 기습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너무 잘 알아. 너희는 그저 믿는 사람들을 뒤에서 찌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줄만 알지. 전생이었다면 정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몰라. 내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백발 남자는 당황하며 말했다. 우리 장비 다 가져가고 목숨만 살려줘.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시는 인간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칼을 휘둘러 그를 끝장냈다. 시스템이 나에게 알렸다. 주인 없는 전투시계 8개를 획득했다.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녀석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지만 여기에 버려두는 건 낭비다. 이 중에 쓸 만한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겠어. 해골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녀석이 희미한 흥분을 띤 얼굴로 시체를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 장비를 모은 후 나는 녀석의 해골 손상을 수리하고 입고 있던 값싼 갑옷을 교체해 주었다. 새 옷을 본 해골은 행복하게 콧노래를 불렀다. 나는 말했다. 그냥 옷 갈아입은 것뿐이야. 게임에서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면의 힘이지. 해골은 자기 것보다 100배는 더 멋진 내 복장을 힐끗 보더니 할 말을 잃었다.
다른 플레이어들의 전투 시계를 팔자 보너스 효과가 있는 희귀 아이템을 포함한 무작위 장비가 내 인벤토리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지능과 만화를 각각 5포인트씩 올려주는 검은 고블린 바지 한 벌과 추가 만화 10포인트를 부여하는 검, 그리고 악마의 저주라는 스킬북을 얻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번 막대한 양의 골드였다. 흥분이 가라앉은 후 나는 손바닥을 폈고 마스크가 나타났다. 이 장비 세트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일찍 그것을 손에 넣었다. 앞으로 다양한 공략 영상을 녹화해서 온라인에 올릴 계획이다. 그래서 독특한 스타일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전생에서는 길드에 가입한 후 모든 길드원에게 이 하회탈을 쓰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함께 레이드를 할 때 얼마나 멋질지 상상해봐라.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생각했지만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손에 든 가면의 외형을 바꾼 다음 얼굴에 쓰고 숲속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갔다. 곧 우리는 숲을 지나 페가수스 산기슭에 도착했고 페가수스 산 동굴 던전에 들어갔다. 이 던전에는 푸른 늑대 인간으로 알려진 몬스터가 있다.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까다로울 예정이었지만 이제 이 장비가 있으니 내 목표는 10분 안에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2시간 반이 지난 후에도 나는 거의 모든 구석을 다 뒤졌지만 몬스터 한 마리도 보지 못해서 여전히 안에 있었다. 누군가 클리어했다면 시스템이 알림을 표시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어쩌면 버그를 만난 게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다. 내가 고민하는 동안 내 해골이 갑자기 벽을 미친 듯이 베기 시작했다.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벽 안에 숨겨진 보라색 에너지 덩어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만지는 순간 벽 전체가 무너지며 거대한 포털이 드러났다. 시스템은 스테이지라는 숨겨진 던전을 발견했다고 알리며 들어갈 것인지 물었다. 포털을 보고 나서야 나는 여기에 몬스터가 없었는지 마침내 이해했다. 숨겨진 던전은 일반 던전 내부에 무작위로 생성되는 일회성 던전이다. 숨겨진 던전을 클리어하기 전까지는 원래 던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숨겨진 던전은 매우 어렵지만 보상도 그에 따라 증가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숨겨진 던전에 일단 들어가면 클리어하거나 죽는 것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다. 나는 해골에게 논리적으로 말해서 이 던전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죽으면 이틀 동안 로그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건너뛰고 대신 다른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이 더 낫다. 하지만 나는 솔로런의 왕으로 알려진 남자다. 그냥 죽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해골과 함께 포털로 들어갔다. 들어서는 순간 눈부신 빛이 나를 향해 쏘아졌다. 눈이 적응되었을 때 주위를 둘러보고 이곳이 검투사 경기장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어떤 몬스터가 나타날지 추측하고 있을 때 발밑의 땅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렸다. 다시 위를 쳐다보니 거대한 늑대 인간이 내 앞에 떨어졌다. 내 키는 겨우 그 무릎에 닿을 정도였다. 시스템은 그것을 타락한 늑대 인간으로 식별했다. 레벨 표시는 물음표 3개였다. 이 녀석이 여기에 나타났는지에 대해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을 때 그 발톱은 이미 나를 향해 휘둘러지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는 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는 검을 들어 막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순간 그 압도적인 힘에 나는 수십 미터 밖으로 날아갔다. 나는 멈추기 전에 등 뒤의 벽에 부딪혔다. 해골은 즉시 검을 뽑고 전투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벽에 매달린 채 내 입꼬리는 미소를 지으며 올라갔다. 오늘 이렇게 운이 좋을 줄은 몰랐다. 타락한 몬스터들은 메인 퀘스트와 관련이 있지 않나? 나는 일어나서 해골에게 말했다. 오늘 저 녀석을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넌 먹을 게 없을 거야. 그러고는 검을 쥔 채 자세를 잡았다. 그리고 칼을 뽑아 앞으로 돌진하며 늑대 인간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해골은 뒤로 물러서서 장검을 들어 올렸다.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해골의 검을 받고 그 손에서 힘을 빌려 내 다리 힘을 이용해 늑대 인간의 머리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늑대 인간은 포효하며 내 낙하를 맞이하기 위해 발톱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내려오는 동안 나는 손을 들어 손바닥에 만화를 모아 악마의 저주 스킬로 내 검에 마법을 부여했다. 늑대 인간은 마침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 팔 전체가 내 마법이 부여된 칼날에 잘려나갔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피해를 줄 때마다 추가 효과가 적용되어 그 속성을 10%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이 스킬을 처음 사용해봤지만 기분이 꽤 좋았다. 내 움직임은 늑대 인간을 완전히 격분시켰다. 고통스러운 포효 후 녀석은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며 내 뒤로 돌진했다. 동시에 모든 상태 이상 효과를 정화했다. 하지만 나는 침착하게 검을 등 뒤로 돌리며 흥분해서 말했다. 좋아.
숨겨진 던전의 보스로서 이 정도의 힘은 있어야지. 원래 이 스킬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려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이 잡종 늑대 녀석에게 미리 보여주지. 그러고는 시계를 돌려 전투 모드를 활성화했다. 내 얼굴의 가면이 즉시 검은 만화의 파동을 방출했다. 어둠의 힘은 곧 나를 완전히 감싸는 거대한 마법 구체를 형성했다. 구체 안의 에너지를 천천히 흡수한 후 날렵한 갑옷 한 세트가 내 몸 위에 나타났다. 전투 모드 활성화는 게임의 특별 기능 중 하나였다. 일단 활성화되면 절대 전투 영역에서 힘을 끌어와 일시적으로 신체에 엄청난 증폭 효과를 부여한다. 외형과 능력치 증가는 플레이어 자신의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플레이어들은 이것을 필살기 모드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변신을 마친 후 나는 손짓으로 늑대 인간을 도발했다. 그것을 보고 녀석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분노에 휩싸여 크게 포효했다. 녀석의 다리는 힘으로 폭발하며 나를 향해 돌진했다. 남은 한 손에서 날카로운 발톱이 뻗어나왔다. 하지만 내 관점에서는 그 움직임이 몇 배는 느리게 보였다. 나는 모든 공격을 쉽게 피했다. 다시 착지했을 때 녀석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 공격력이라면 세 대만 맞아도 나는 죽을 것이다.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녀석은 다시 돌진했고 잃었던 팔은 이미 재생되어 있었다. 나는 먼저 검을 뽑아 앞으로 돌진하여 허리에 깊은 상처를 내고 우아하게 착지했다. 내가 말했듯이 바로 이게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거지. 발밑의 땅이 갈라져 거의 넘어질 뻔했다. 돌아보니 늑대 인간이 땅을 내리쳐 갈라놓은 것이었다. 거의 잊을 뻔했다. 녀석은 지금 분노 상태라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내가 공중에 뜬 것을 보고 녀석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돌진했지만 나에게 아직 소환수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해골 병사는 내가 방금 한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며 다시 한번 팔을 잘라냈다. 착지한 후 나는 소리쳤다. 해골, 전에 연습했던 기술을 써. 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늑대 인간은 우리가 강력한 스킬을 준비하는 줄 알았지만 우리는 그저 놈의 몸을 빙돌아 뒤로 이동했을 뿐이다. 놈이 몸을 돌려 싸움을 이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놈의 온몸에 수십 개의 깊은 참격이 나타났다. 아무리 두꺼운 체력 바라도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다. 처치 확인. 나 또한 전투 모드를 해제했다. 내 손에 있던 퀘스트 카드가 황금비드로 변하며 임무 완수를 알렸다. 내 해골 파편 스킬도 2랭크로 레벨업했다. 그리고 히든 던전을 클리어해서 2만 골드가 넘는 돈과 늑대인간의 두개골, 늑대인간의 가죽을 얻었다. 눈앞의 보상을 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괜히 히든 던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군. 그 말을 막 끝냈을 때 시스템은 내가 타락한 자의 추격자 목걸이를 획득했다고 알려왔다. 설명에 따르면 모든 능력치를 18이나 올려주지만 타락한 자의 추격자 칭호를 장착해야만 착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아이템이었다. 유니크 아이템이라는 문구를 보자 내 얼굴에 충격이 서렸다. 하지만 장비 요구 조건을 봤을 때 내 마음속 충격은 더욱 거세게 폭발했다. 시스템은 또한 새로운 칭호 3개를 알렸다. 흥분하며 나는 칭호 메뉴를 열었다. 첫 번째는 내가 얻으려 계획했던 잠재력 주식이었다. 두 번째는 히든 던전을 혼자 클리어했으니 당연한 영웅의 도전자였다. 하지만 세 번째 타락한 자의 추격자를 봤을 때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저건 메인 스토리라인 한 장, 타락한 백작의 진입 칭호가 아니던가? 그 메인 스토리라인은 절대전쟁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줄거리를 진행시키는 핵심 퀘스트로 보상이 상상을 초월하기에 모든 플레이어가 한몫 챙기려 한다. 전생에 나는 게임 후반부에 가서야 겨우 자격을 얻었었다.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벌써 얻어버린 것이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이건 대박을 터뜨린 거다. 그날 밤 로그아웃한 후 게임 포럼을 둘러보다가 히드라 길드라는 길드가 이미 타락한 백작 스토리라인의 마지막 챕터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3개월 안에 클리어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대박을 터뜨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미 마지막 챕터에 있었다. 지금 합류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터였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다음 챕터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 머릿속을 스쳐갔고 나는 벌떡 일어섰다. 전 세계가 타락한 백작에 열광하고 있었다. 모두가 절대전쟁의 첫 번째 메인 스토리 퀘스트가 곧 클리어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타이밍에 내가 타락한 백작과 관련된 영상을 공개한다면 트래픽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분명 수천만 조회수를 쓸어 담을 것이다. 그건 전부 순수한 돈이다. 다행히 나는 항상 게임할 때 전체 세션 녹화를 켜두기에 지금 필요한 건 업로드 전 간단한 편집뿐이다.
편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미 완벽한 사람을 생각해뒀다. 전생에 그녀는 편집의 신 라마니로 알려져 있었다. 라마니가 레벨 15 던전 클리어 영상 편집 협업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는 완전히 무시했다. 그녀는 레벨 15짜리 뉴비가 던전을 클리어하는 걸로는 절대 볼 만한 걸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마 그냥 돈 많은 멍청이가 온라인에서 자랑질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녀가 영상을 열어 첫 장면을 보자마자 즉시 매료되었다. 조금 더 본 후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잠시 충격을 받은 후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그 공백은 곧 폭발적인 흥분으로 가득 찼다. 장면은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전환된다. 긴 머리의 여자가 임원을 불러 누군가 방금 타락한 백작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고 말했다. 레벨 15짜리 뉴비가 타락한 늑대인간을 솔로킬하는데 성공한 모양이었다. 임원은 그들의 팀이 확인했지만 그 타락한 늑대인간의 레벨이 낮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자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난 그 사람한테 아주 관심이 많아. 내가 원하니까 내게 데려와. 이 여자의 이름은 뇌성그룹의 상속녀, 금융계의 정점에 서 있는 카이 쉬안이었다. 그리고 전생에 그녀는 내가 게임에서 그녀를 박살낸 후 내 길드를 매수했던 바로 그 여자, 솔이었다. 다음날 로그아웃한 후 휴대폰을 보고 나는 충격받았다. 어제 막 올린 영상이 벌써 조회수 6,000회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생에는 6,000회에 도달하는데 몇 달이 걸렸었다. 바로 그때 라마니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가 먼저 내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녀에게 연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전생과 달리 몇 마디 채팅을 나눈 후 나는 갑자기 그녀를 차단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왜 이렇게 중년의 게임 초보자 같은 느낌이 들지? 그러더니 그녀가 물었다. 온재현 씨, 다음 영상은 언제예요? 나도 다음 영상이 언제일지 몰랐지만 레벨 50이 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게임 캡슐의 전원을 켜고 절대전쟁에 접속했다. 한편 마타도르는 내 영상을 계속해서 다시 보고 있었다. 몇 번을 봐도 그는 내 컨트롤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내가 점점 더 낯이 익었다. 키가 큰 여자가 다가왔다. 마타도르는 그녀를 이엘이라고 불렀다. 그는 하회타를 쓴 힐켄이라는 녀석이 최근 꽤 유명해졌다고 말했다. 방금 영상 너무 많이 봤다고 했잖아. 너한테는 다 낯이 익어 보이지. 마타도르는 뒤로 기대며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이 초현실적인 게임 캡슐에 들어가면 소심하게 움직이는데 그 녀석은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고. 그리고 심지어 소환수를 훈련시켜 더 강하게 만들잖아. 게다가 걔 해골은 다른 네크로맨서들이랑은 완전히 달라. 그 녀석이랑 결투하면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하네. 이엘은 마침내 더는 듣지 못하고 그의 말을 바로 끊었다. 그러고는 그를 세게 밀치며 말했다. 헛소리하며 시간 낭비할 거면 그냥 지금 들어가. 무대에 오르기까지 5분밖에 안 남았어. 올라가기 전에 그는 이엘에게 추파를 던지며 말했다. 난 항상 너한테 고마워하고 있어. 그거 알지? 그치? 이엘이 대답했다. 고마우면 오늘 공연 잘해. 어쨌든 20만 명이나 표를 샀으니까. 단지 레드불의 대표이자 절대전쟁 랭킹 9위 마타도르, 널 보기 위해서 말이야. 마타도르가 무대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앞에 포털이 열렸다. 그는 허리에서 거대한 칼을 뽑아들고 모든 팀원에게 전투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장면은 다시 토벌협회로 전환되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받을 수 있는 퀘스트가 단 하나도 없었다. 퀘스트 부족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잡초 뽑기나 잃어버린 개 찾기 의뢰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줄은 몰랐다. 제대로 된 퀘스트는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은 당분간 영상 업데이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뜻인가? 이전에 내게 퀘스트를 줬던 NPC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 목소리를 듣자 나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노인은 자신을 후텐이라고 소개하며 물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를 방으로 데려간 후 그는 내가 페가수스산 동굴에서 변이된 몬스터를 봤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이벤트가 있었나? 그러고는 그에게 이상한 눈을 가진 늑대인간을 보긴 했다고 말했다. 후테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자네가 마주친 건 아마도 타락한 자에게 오염된 생물일 걸세. 타락한이라는 말을 듣자 내 심장이 철렁했다. 후테는 계속 말했다. 범인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힘이 몬스터들을 미치게 만들고 큰 해를 끼친 것은 확실하네. 그래서 협회에서 현상금을 내건 것이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그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제가 반드시 그 사랑스러운 놈을 잡겠습니다. 아니, 그 끔찍한 악당 말입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건 전설급 히든 퀘스트였다. 나의 필사적인 흥분을 보고 후퇴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자네의 현재 레벨과 힘으로는 이걸 완수할 수 없네. 나는 즉시 반박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안 된다고 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고집했다. 옥신각신, 자네는 못해. 할 수 있어요. 못해. 제발요, 형님, 진짜 할 수 있다고요.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네. 자네의 활약에 따라 임무를 맡길지 결정하지. 피거스시 동쪽 본시티에 에셈블이라는 자가 있네. 그가 자네를 안내해줄 걸세. 내가 추천서를 써주지.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내 눈앞에 퀘스트 창이 나타났다. 퀘스트 이름은 에셈블리의 인도였다. 목표는 추천서를 전달하는 것이고 보상은 스킬북이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나는 더 이상 흥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정말로 이 퀘스트를 받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이 에셈블이라는 NPC는 대마법사 비르킨의 7 제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엄청난 수의 희귀 스킬북을 소유하고 있다. 모든 마법사 플레이어들이 이 초중요 NPC를 만나기를 꿈꾼다. 내 잠재력 주식 칭호와 타락한 백작 스토리라인이 겹쳐서 이런 기회가 생긴 게 틀림없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아직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다. 그 생각을 하며 나는 아무도 없는 숲속 빈터를 찾았다. 그리고 내 작은 해골 병사를 소환했다. 나는 녀석에게 지난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나는 늑대인간의 두개골을 꺼냈다. 나는 즉시 그것을 사용해 해골 병사를 강화했고 그의 견고함 속성을 2포인트 올렸다. 그리고 메인 이벤트가 시작됐다. 나는 타락한 자의 추격자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그 후 나는 타락한 자의 추격자 목걸이를 내 목에 걸었다. 내 모든 능력치가 18포인트 증가했고 내 직업 관련 능력치도 함께 상승했다. 해골 병사의 혼란스러운 시선 아래 나는 다시 해골 파편 스킬을 사용했다. 이번에는 작은 두개골 2개를 던졌고 그것들이 땅에 닿자 똑같이 생긴 해골 병사 2명으로 변했다. 해골 쫄병이로는 자신이 더 이상 나의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에게 새로운 두 녀석과 잘 지내라고 말했다. 지금부터 그들 셋은 전투에서 한 팀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 순간 쫄병이로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나는 레벨 25의 숲거대 곰을 마주쳤다. 녀석은 나를 보자마자 곧장 돌진했지만 나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었다. 나는 계속 피하기만 했고 곧 녀석은 나를 막다른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녀석이 막 결정타를 날리려던 순간 나는 어그로를 충분히 끌었다고 느끼고 손가락을 튕겼다. 순식간에 해골 병사 하나가 근처 나무에서 곰의 머리 위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공격하기도 전에 곰은 해골의 얼굴에 바로 손바닥을 날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해골은 즉시 산산조각 났다. 나는 속수무책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게 뻔한 움직임으로는 당연히 안 통하지. 몬스터의 시야 사각에서 공격해야 한다고. 그 말을 한 후 또 다른 해골 병사가 돌진했지만 이전 녀석과 똑같이 얻어맞고 나가떨어졌다. 이 광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사각에서 공격하라고. 그런데도 아직 줄을 서서 몸을 던져? 심지어 숲거대 곰도 내 고함에 놀란 듯했다. 타이밍이 맞다고 느꼈을 때 해골 1호가 포즈를 취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팔을 들어 올리자 관절의 균열이 별보다 밝게 빛났다. 영혼의 불꽃이 담긴 눈이 2번 깜빡였고 마치 탈골된 발레를 막 마친 것처럼 우아하게 갈비뼈의 먼지를 털어냈다. 그걸 보자 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뺨은 벌에 쫓기는 토끼처럼 꽃잎보다 더 분홍색으로 변했다. 다음 순간 해골 병사는 번개처럼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검을 휘두르며 청록색 유성처럼 거대 곰을 향해 날아갔다. 눈구멍은 확고한 유령 같은 푸른 빛으로 타올랐다. 그리고 숲거대 곰의 가벼운 한 방에 녀석의 머리는 농구공처럼 날아가 버렸다. 내 얼굴은 분홍색에서 하얀색으로 다시 빨간색으로 변했다. 나는 경노했다. 결국 나는 직접 숲거대 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전투가 끝난 후 나는 셋 모두 자기 머리를 들고 내 앞에 무릎 꿇게 했다. 그러고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몬스터가 공격받으면 반드시 공격자를 향해 돌아선다. 그 말은 즉 등이 사각지대라는 뜻이다.
너희 중 한 명만 그 뒤로 슬쩍 돌아가 기습 공격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해골 셋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골치가 아팠다.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고 타락한 자의 추격자 목걸이 덕분에 해골 3마리를 소환할 수 있었지만 이전에 배운 기술을 공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팀워크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혼자였기에 그들에게 협동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었다. 이제 나는 마나를 3배로 낭비하면서 더 나쁜 결과를 얻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미 레벨 20이니 싸우는 대신 새로운 영상을 올리는데 집중해야겠다. 본시티에 도착하기 전에 녀석들에게 지옥 수준의 훈련을 시켜야겠다. 네크로맨서가 되면 내 소환수들이 자동 사냥을 하고 나는 뒤에서 전리품이나 주우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난 여전히 최전선에서 싸울 운명인 것 같다. 장면은 본시티의 토벌협회로 전환되었다. 누군가 2층 방에서 나왔을 때 그곳은 거의 꽉 차 있었다. 아래층 사람들은 미치광이처럼 그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은 그가 무슨 퀘스트를 받았는지 물으며 계속 소리쳤다. 그들을 보며 나는 굶주린 하이에나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곳에나 일은 하지 않고 보상만 바라는 사람들은 항상 있다. 내가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누군가 다가와 좋은 퀘스트를 받으면 같이 할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간단히 말했다. 꺼져. 그러고는 곧장 2층으로 향했다. 내가 애셈브리의 퀘스트를 하고 있다는 걸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됐다. 계단을 오른 후 나는 후텐의 추천서를 꺼냈다. 계단에 있던 NPC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를 통과시켜 주었다. 굶주린 무리는 누군가 퀘스트를 받는 것을 보고 미친 개처럼 달려들려 했지만 NPC가 그들을 모두 막아섰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보상에 대해 흥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 황금 동아줄을 단단히 붙잡고 내가 뜯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뜯어내야 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눈앞이 순식간에 확 트였다. 방 전체가 마법서로 가득 차 있었는데 혼란스럽고 어수선했지만 아름다웠다. 책더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신가? 오늘 약속을 잡은 기억이 없는데 그는 덧붙였다. 나는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이고 후텐의 추천서를 건넸다. 그것을 읽은 아이셈브리는 내가 흑마법사 견습생인 것 같고 실력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내게 보상을 주었다. 시스템은 내가 스킬북 2권, 보의 나머와 매드 워헬름을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그가 한 번에 2개나 줄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둘 다 굉장히 희귀해 보였다. 나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는 스킬을 건네준 뒤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다. 시스템에 퀘스트 완료 메시지가 떴다. 내 예상대로라면 이걸로 연계 퀘스트가 발동되어야 했다. 겨우 스킬북 2권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쫓아가 아이셈브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뭐든지 하겠다고 애원했다. 그 말을 듣자 아이셈브리는 핵 돌아서더니 내 손을 잡고 물었다. 뭐든지? 내가 그렇다고 하자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군. 바로 그때 시스템이 새로운 퀘스트 둥지 속의 알을 알려주었다. 목표는 둥지에서 알을 찾는 것이었고 보상은 없었다. 나는 순간 사기당한 기분이 들었다. 한편 어딘가의 거리에서는 온몸에 갑옷을 두른 남자가 모두의 시선을 끌며 걸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다. 그의 장비는 터무니없이 비쌌다. 토벌협회에 도착한 후 그는 중얼거렸다. 호호가면이 여기 있나? 퀘스트를 수락한 후 나는 방을 나섰다. NPC에게 속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메인 스토리 퀘스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왜 날 보내서 무슨 알이나 찾게 하는 거지? 게다가 보상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울먹이며 물었다. 나 진짜 이 퀘스트 해야 돼. 하지만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 방금 내가 말한 퀘스트가 뭐냐고 물었다. 내가 퀘스트를 받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군중이 모두 내게 달려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성가신 놈들을 그냥 처리해버릴까 고민하고 있었다. 온몸에 갑옷을 두른 남자가 달려와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날려버렸다. 그러고는 내게 다가와 물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의도를 몰랐기에 꺼지라고 말했지만 그는 내 귀에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협조해 주시죠. 가면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격렬하게 철렁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나는 그를 따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남자는 배트러치를 조작해 투구를 벗었다. 장비로 보아 그는 분명 상위권 유저였지만 얼굴을 보니 그런 사람은 기억에 없었다. 그가 내가 호호가면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시치미를 떼고 그를 떠보기로 했다.
자꾸 말하는 그 호호가면인가 뭔가 하는 게 대체 누군데요? 그러자 그는 물었다. 방금 아이센브리가 어떤 임무도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아무 이유 없이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미 짜증나는데 내가 왜 당신의 쓸데없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죠? 싸우고 싶으면 계정 걸고 한판 붙든가. 그렇게 말한 후 나는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려고 빤히 쳐다봤다. 뜻밖에도 그는 사과하며 왼손을 내밀었다. 나는 약 2.5m초간 멈칫했다가 왼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자리를 뜨면서 나는 덧붙였다. 이번 한 번뿐입니다. 봐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별의별 이상한 놈들이 다 와서 귀찮게 구네. 내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보라색 옷을 입은 여자가 갑자기 그의 곁에 나타났다. 그녀는 말했다.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짚은 것 같네요. 남자는 손수건을 꺼내 내가 만진 곳을 닦았다. 적어도 실력 있는 유저가 아니란 건 확인할 수 있었네요. 앱솔루트 도메인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배트러치를 찬 손을 절대 노출하지 않죠. 그러자 여자가 물었다. 아이센브리를 계속 감시해야 할까요? 어차피 타락한 백작 퀘스트도 거의 끝났잖아요. 사람들이 둥지 속의 알이 진짜 메인 퀘스트라는 걸 알아챈다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남자는 안경을 살짝 축혀 올리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했지만 그들은 내가 걸어나간 후 즉시 2층 창문으로 올라갔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방금 내가 수락한 퀘스트 때문에 나를 찾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숲으로 돌아와 해골들을 계속 훈련시키려는데 머리가 아파왔다. 그 퀘스트를 하려면 분명 그 성가신 놈들과 마주칠 것이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요즘 내 영상을 업데이트할 재료가 없었다. 결국 나는 먼저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해골 전사들을 데리고 리자드 습지대로 갔다. 나는 본즈시티에서 퀘스트를 수락했으니 퀘스트 지역은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알이라는 단어로 보아 새나 파충류 혹은 곤충이 있는 장소일 가능성이 높았다. 장소들을 비교해본 결과 리자드 습지대만이 조건에 맞았고 내 레벨로 들어갈 수 있었다. 들어가기 전 나는 해골들을 불러 모았다. 새로 배운 강화 스킬 매드 워헬름을 사용할 준비를 했다. 주문 영창을 끝내는 순간 해골들의 푸른 불꽃이 즉시 핏빛으로 변했다. 이 스킬의 위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나는 해골에게 나를 향해 돌격하라고 시켰지만 작은 글씨 한 줄을 놓치고 말았다. 이 스킬을 사용하면 소환수는 일정 확률로 이성을 잃는다. 다음 순간 해골은 본능 때문인지 내 명령 때문인지 포효하며 내게 달려들었다. 그 광경에 심장이 조여왔지만 놈이 나를 건드리기도 전에 어퍼컷으로 머리를 날려버렸다. 나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돌격하라고 했지 누가 소리 지르랬어? 옆에 있던 다른 해골은 너무 놀라 제자리에서 벌벌 떨었다. 스킬을 써도 변화가 없는 걸 보고 시스템에 버그가 났나 생각하던 중 갑자기 내 뒤에 물속에서 리자드맨 여러 마리가 튀어나왔다. 놈들을 보자 나는 두 가지 새로운 스킬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새 해골에게 다시 매드 워헬름을 사용해 능력치를 1.2배 향상시켰다. 그리고 본 아머를 사용해 무장시켰다. 모든 강화가 끝나자 그들의 기세는 완전히 달라졌다. 레벨 30 리자드맨조차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내 명령에 해골들은 화살처럼 튀어나가 리자드맨에게 돌진했다. 맨 앞에 놈은 반응도 하기 전에 목이 베었고 뒤에 있던 리자드맨은 재빨리 도끼를 들어 해골의 공격을 막았다. 하지만 세 번째 해골은 이미 소리 없이 그 뒤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리자드맨이 돌아선 순간 차가운 검광이 몸을 가르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 리자드맨은 점프 공격의 반으로 갈라졌다. 전투가 끝나자 새 해골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보고했다. 시스템은 내가 리자드맨 3마리를 죽여 864포인트를 얻었다고 알려주었다. 이걸 보면서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되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나의 힘든 훈련이 마침내 빛을 발했다. 흥분이 가라앉은 후 나는 그들에게 전력을 다해 둥지 안의 알을 찾고 사냥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은 내 뒤 그림자에 숨어있던 한 여자에게 똑똑히 보였다. 내 등을 보며 그녀는 입술을 핥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일리아였다. 그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녀는 나라를 기울게 할 만한 절세미인이었고 그녀를 쫓는 육수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녀가 잠시 불쌍한 척하기만 하면 누군가 즉시 달려와 도와주곤 했다. 하지만 이 리자드 습지대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제대로 넘어졌다. 일어난 후 그녀는 즉시 이 짜증나는 쓰레기 맵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그녀의 육수 중 한 명이 몬스터를 사냥하고 레벨을 올리기 위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지만 그 육수는 몬스터 한 마리 보지도 못하고 늪 자체에 죽어버려 그녀는 이곳에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힘으로는 고레벨 리자드맨을 전혀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멀리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다가가자 그녀는 내가 해골을 이용해 리자드맨 3마리를 죽이는 장면을 보았다. 그녀는 운명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제 부려먹을 새로운 노예 육수가 생겼다. 그녀는 약한 척하며 덤불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몬스터에게 다쳤다며 내 도움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순수하고 무력한 소녀의 눈물을 거절할 남자는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내가 그녀를 힐끗 쳐다보기만 하고 새 해골과 함께 돌아서서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그녀가 아무리 소리쳐도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다. 이것은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무시당하자 그녀는 화가 나서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내가 떠난 후 나는 해골들과 함께 사냥을 계속했다. 뜻밖에도 이 여자는 나를 내내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쌍한 척하며 끊임없이 칭얼거렸다. 짜증이 나서 나는 계속 그녀의 존재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마치 개가죽 고약처럼 끈질기게 나에게 달라붙었다. 나는 그녀가 아마도 이전에 나를 기습했던 무리와 같은 부류일 거라고 의심했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이 골칫거리를 빨리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지 물었다. 일리아는 사냥 중에 늪에 검을 빠뜨렸다며 내가 그것을 찾아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내가 동의하자 그녀는 흥분한 표정을 지으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마침내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와 잠시 걷자 나는 그녀가 말한 검을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검을 찾아주면 더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꺼지라고 말했다. 그녀가 동의하는 것을 듣고 나는 해골들에게 검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해골들이 앞으로 움직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의 목표는 내 소환수들을 유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소환수 없는 네크로맨서는 기본적으로 쓰레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단검을 뽑아 내 등을 향해 찔렀다. 내가 모든 스탯 포인트를 힘에 투자한 네크로맨서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 나는 이미 옆으로 피했다. 동시에 나는 그녀의 옷을 잡고 힘껏 앞으로 던져 늪 웅덩이로 바로 던져버렸다. 그녀가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녀는 나를 개자식이라고 부르며 욕했다. 그녀는 이렇게 한 후에 내가 무사할 것 같냐고 소리쳤다. 그녀의 호위병들이 오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나는 그저 입을 가리고 가볍게 웃으며 뒤를 보라고 말했다. 어리둥절한 일리아는 뒤를 돌아봤고 자기 뒤에 리자드맨 3마리가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나를 욕하는 것을 멈추고 리자드맨들과 씨름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에게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잔꾀는 이미 다 간파했다고, 멍청아. 그리고 환생했을 때 나는 다시는 인간을 믿지 않겠다고 이미 맹세했어. 이를 처리한 후 나는 해골들에게 사냥을 계속하라고 말했지만 고개를 돌리자 그들이 그 여자의 유혹하는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보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각각 한 대씩 때리고 이상한 건 배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몇 걸음 걷자마자 일리아가 죽었다는 알림을 받았다.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처치 보상이 나에게 들어왔다. 이득이네. 동시에 나는 그녀가 말했던 호위병들이 생각났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녀 같은 애가 무슨 호위병이 있겠어? 내가 모르는 사이 어딘가의 어두운 방에서 내가 일리아에게 한 짓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전생의 숙적인 카이 슈엔이 게임 캡슐에서 천천히 깨어났다. 그녀의 비서가 서둘러 물을 들고 와서 길드 신입 테스트가 어땠는지 물었다. 카이 슈엔은 물을 낚아채며 모두 쓰레기였고 쓸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포럼 유저 호호가면이 답장했는지 물었다. 비서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다고 말했다. 아마 다른 길드에 가입했을지도. 그 말을 듣자 카이 슈엔은 손에 든 병을 으스러뜨렸다.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녀는 비서에게 아마도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비서는 재빨리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장면은 다시 리자드 습지대로 전환된다. 나는 방금 나를 기습하려던 유저를 죽였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는 일리아님의 복수를 하겠다고 중얼거렸다. 그런 그를 보며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녀를 위해 죽으면 그녀가 사귀어 주기라도 하나? 남자는 힘없이 웃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그를 조상님 곁으로 보내주었다. 이른바 순정 전사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뇌가 썩었다.
내가 일리아라는 여자를 죽인 이후로 그녀는 울면서 소위 호위병들에게 돌아가 도움을 청했을 뿐인데 네크로맨서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 말을 듣고 그녀의 모든 육수들은 분노했고 그 때문에 나는 사냥 중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습을 당했다. 캐스트 단서를 찾지 못해 이미 짜증이 나 있었는데 놈들은 해충처럼 나에게 달라붙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가 그들을 죽일 때마다 배트러치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이놈에게서는 5,000 골드가 넘는 돈과 고블린 가죽 부츠 그리고 희귀 아이템인 맹세의 목걸이를 얻었다. 팔면 아마 80만 정도는 받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했던 모든 욕을 취소했다. 계속 와도 좋다. 전리품을 가져온다면 사랑이야말로 진정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다. 내가 아직 그 순간을 즐기고 있을 때 다른 놈이 나를 향해 달려오며 소리쳤다. 저기 있다. 나는 돌아서서 말했다. 그래 맞아. 내가 바로 일리아님을 죽인 개자식이다. 하지만 말을 하던 중간에 나는 얼어붙었다. 복수하러 온 무리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비록 전생의 솔플의 왕이었지만 수십 명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다는 걸 아직 알고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달렸다. 달리면서 뒤를 힐끗 보니 그들의 수는 100명에 가까웠다. 그 여자가 정말 그렇게 매력적이었나? 이렇게 도망치면 추격에 더 많은 사람이 합류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해골들에게 그들의 길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맨 앞에 남자가 정보와 일치한다고 말하자 뚱뚱한 남자가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앞으로 돌진해 스킬 한 방으로 내 모든 해골들의 머리를 잘라버렸다. 이 정도 레벨 차이로는 정면으로 싸우는 건 불가능했다. 복수하기 전에 먼저 레벨업부터 해야겠다. 좀 더 달린 후 나는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다. 비록 전생의 무빙 실력 덕에 일단 그들을 따돌렸지만 그들의 레벨이 훨씬 높았다. 그들은 곧 따라잡을 것이다. 막 계속 달리려던 참에 나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돌아보니 이 늪지대 부분이 다른 곳과 달라 보였다. 며칠 동안 리자드 습지대를 뒤졌지만 이런 검은 늪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쫓는 저 무리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내 흔적을 따라와 잠시 후에 도착했다. 눈썰미 좋은 뚱뚱한 녀석이 먼저 내 해골들을 발견하고 모두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모두 그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다. 공중에 빛나는 구슬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내 새 해골이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그 광경은 그들의 뇌를 완전히 정지시켰다. 한참을 쳐다보던 뚱뚱한 남자는 일리오를 다치게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그들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그는 늪에 있는 해골들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갔을 때 거대한 무언가가 늪에서 튀어나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기도 전에 긴 혀가 그의 몸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나머지 일행은 마침내 그 생명체를 똑똑히 보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리자드 늪의 보스인 레벨 40 드래곤 리자드였기 때문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저는 시익 웃었습니다. 캐스트에서 언급된 둥지가 바로 드래곤 리자드의 둥지였군요. 필드보스로서 드래곤 리자드는 말도 안 되는 방어력, 체력, 공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레벨 40 이상 플레이어 20명으로 구성된 파티가 있어야 처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드래곤 리자드 레이드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연계 퀘스트를 가진 플레이어가 지정된 구역에 들어가면 몬스터가 다시 생성되는데 이것은 바로 제 퀘스트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저는 겨우 레벨 20이었습니다. 그 NPC는 정말로 제가 레벨 40 드래곤 리자드와 싸워서 그 알을 가져오길 원했던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 미친 NPC는 대체 무슨 정신 나간 사기 퀘스트를 준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 녀석들이 있으니 상황이 다릅니다. 드래곤 리자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 일행은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먹잇감을 놓아주겠습니까? 손가락을 튕기자 제 해골들이 그들의 탈출로를 막아섰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억지로 길을 뚫으려 하자 드래곤 리자드가 돌진해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녀석의 주의가 그들에게 쏠린 사이 저는 뒤로 돌아 성공적으로 둥지에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결국 수상하게 생긴 돌멩이 하나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 중에 이 돌만이 희미하게 알처럼 보였습니다. 더 생각하기도 전에 알림이 떴습니다.
제 해골 병사들이 파괴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드래곤 리자드가 둥지가 침입당한 것을 감지하고 급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녀석이 돌아와 날카로운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다행히 저는 제때 빠져나와 들키지 않았습니다. 드래곤 리자드가 돌아왔으니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맞든 틀리든 이 물건을 가지고 돌아가서 운에 맡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을 떠난 후 저는 바로 아셈브리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드래곤 리자드에게 반쯤 죽도록 맞은 순정파 전사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쭈그려 앉아 그들의 손목에서 전투시계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본 한 명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의 앞에 꽂힌 장검이 즉시 그를 입 다물게 했습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이게 그냥 게임일지라도 다음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그 여자가 죽음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 눈에서 살기를 본 남자는 땅에 주저앉아 감히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남은 순정파 전사들의 전투시계를 거두어들였습니다. 이만큼이나 말해줬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저를 몰아붙인다면 그건 공멸로 끝날 뿐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약간의 부수입을 벌기로 했습니다. 저는 번트길드에 연락해 드래곤 리자드가 늪에 다시 나타났다고 알리고 10만 골드에 그 둥지 위치를 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친 후 저는 마침내 그 돌을 가지고 퀘스트를 완료하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그가 원했던 알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셈브리가 제가 가져온 것을 보고는 몸을 숙여 그것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심장이 거의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정말로 그가 찾던 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가 마침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레벨이면 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찾을 줄은 몰랐군.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다음 퀘스트를 주시죠. 하지만 아셈브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이 물건이 정말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이 알들은 항상 흉악한 돌연변이 몬스터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은 타락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떨렸고 그 사람이 왜 저를 찾아왔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이 타락석은 메인 스토리와 관련된 핵심 아이템이었습니다. 그것의 미래 역할은 전체 줄거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실제 메인 퀘스트 아이템이 이미 제 손에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아셈브리는 이 퀘스트가 저에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들은 강력한 미지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저를 시험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타락한 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메인 스토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끝없는 황금샘의 빨대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으니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몬스터들의 레벨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그런 일은 저 같은 저레벨 신참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레벨이 낮기 때문이라 짐작하고 막 반박하려 할 때 아셈브리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대한 대마법사 아셈브리인 나를 그대의 스승으로 받아주게나. 제가 그 말을 한다면 그가 저를 훈련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